네, 한상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바로 준비가 되어 계시네요. 네, 오늘은 하나솔루션 가져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솔루션은 뭐 사명을 변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나케미칼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익숙하죠.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자회사인 큐셀엔 첨단 소재랑 합병을 하면서 하나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 출범을 했고요. 네. 사업부는 살펴보시면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 케미칼, 즉 화학도 있고 네. 태양광도 있고 네. 첨단 소재도 있고 네. 거기에 리테일 갤러리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갤러리아.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압구정에 있는 그 친구. 네, 그 갤러리아인데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 실적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케미칼하고 태양광에서 거의 다 이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사업이 이제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케미칼은 이제 화학이니까요. 화학 사업에서의 특징은 이제 논 NCC 업체다라는 건데 NCC라고 하면 정유사로부터 이제 납사라는 원재료를 사와서 네.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만드는 업체들, 일반적으로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업체들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논 NCC이기 때문에 원재료가 납사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NCC 업체들로부터 이제 에틸렌이라는 기초 원재료를 사와서 이제 다운스트림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건데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지분법 자회사로 여천 NCC가 있어요. 근데 네. 이름 그대로 NCC이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그런 기초 원재료를 조달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에 솔라펀이라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화가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했고 한 단계 이제 조금 본격화됐던 거는 2012년에 독일의 큐셀이라는 업체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사가 합병해서 큐셀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케미칼보다는 태양광 사업부의 방향성 이런 게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광이 주목받는 이유가 이 친환경 섹터가 같이 주목을 받으면서도 함께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친환경 업종의 뭐 대표적인 몇 개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일부 산업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에는 사실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친환경 사업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그럼 태양광은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친환경 산업의 성장 동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경제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무 데도 없던 태양광을 설치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심지어 비싸요. 그럼 아무도 설치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조금도 주고 세금 혜택도 줘야 이게 설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산업의 성장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면 경제성을 달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화석연료 발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 네. 태양광이 전기를 생산하기에 훨씬 싸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 이런 국가들에서 친환경 정책을 발표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고 이러던 상황에서 네. 점차 사실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보조금을 줄이던 상황이었고요. 2015년부터 상황은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소위 저희가 그리드 페리티라고 해서 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의 발전 단가랑 동등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 2015년이었기 때문에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 동력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구나 였는데 네. 문제는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사태가 터졌죠. 그러면서 주요국에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합해 보면은 태양광 산업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성장을 해 오다가 네. 경제성을 갖추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보조금 같은 거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었는데 코로나19 덕분에 오히려 네. 친환경 정책이 다시 모멘텀을 얻으면서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좋아지다 보니까 네. 경제성은 이미 많이 갖춘 상황이고요. 1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발전 단가가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이요? 네,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뭐 태양광을 네. 비롯한 친환경 업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정부 정책적인 그 모멘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 혜택을 주거나. 네. 그래서 금전적인 이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건데 저는 네. 오늘 큰 틀에서 각국 정부들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키워드는 탈탄소,
에너지입니다. 탈탄소. 네. 지금은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네. 그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오는가? 저희는 그걸 1차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차 에너지에서 화석연료, 즉 석유, 석탄,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85%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줄이고자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첫 번째는 운송용, 운송용, 네. 두 번째는 발전. 발전. 네, 그래서 전기화해서 사용하는 것과 뭐 차량을 포함한 운송용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운송용 쪽 먼저 말씀드리면 운송용 에너지의 대표적인 제품이 석유 제품이죠. 그렇죠. 네. 휘발유, 경유 같은 제품이 이제 차량용 연료유로 사용을 되고 있는데, 이거를 줄이는 거는 사실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전기차의 보급 확산이랑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 포인트에서 주목하실 점은 제가 지금 휘발유 경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요 에너지는 전력 시장과 별도로 움직이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를 캐서 휘발유 경유를 만들어서 차에 직접 주입했기 때문에 사실 전력 시장과는 전혀 무관했던 그렇죠. 에너지 사용처였는데,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이게 전력 시장으로 들어오는 개념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운송용 에너지가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네. 이 부분은 전력 시장이 수요가 커지는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하에서 전력 시장의 영향은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 이게 정말 친환경적인 방법이야라는 가장 큰 반문이, 그래 전기차니까 운행하는 동안에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겠지. 근데 그 전기는? 이라는 질문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글로벌리 발전 믹스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석탄 가스가 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타는 건 엄밀한 의미의 친환경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운송용 연료가 대체되면서 발전 시장이 중요해질 거고, 발전 시장은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가 바꿔 나갈 거냐의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뭐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포션을 늘려가는 방향일 거고, 주요국 네. 정부들이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맞춰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도 발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구원님, 요즘 탄소제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친환경으로 수소가 사실 곽강받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태양광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당연히 태양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 수소 경제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수소를 발전원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소를 그럼 어디서 날까를 생각해 보시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스이기 때문에 네.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요. 아,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친환경은 아니고, 두 번째로는 부생수소가 있습니다. 정유화학 공정에서 수소가 부산물처럼 나와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앞으로 우리가 수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정유화학 공장을 많이 지으렴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또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네. 요거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거를 활용하는 정도에 그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때 그린 수소로서 수전의 수소가 주목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수전해. 있거든요. 네, 수전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을 전기분해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3번 방법이 태양광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이 들쭉날쭉해요. 맞아요. 네.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렇죠. 해가 있어야만 발전이 되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요에 맞춰서 뭔가 저장해 줄 수 있는, 혹은 여기서 생산이 되는데 수요처까지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린 수소, 즉 수전해로 전기를 만들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오, 네, 그래서 이용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수전해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EU가 집행위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소 전략을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앞으로 수소 에너지 비중을 23% 이상으로 확대할 거야. 그리고 그 경제 규모를 70배 이상으로 키울 거야. 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결국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서 수전의 설비를 확충해 나갈 거야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의 설비 확충이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 풍력
발전이 같이 따라서 설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일각에서 수소 경제로 가면 아 이거 앞으로 수소니까 태양광은 별로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네. 뭐 따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선 저희가 오히려 성장성을 더 주목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태양광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이미 좋고요. 길게 봐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랬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성장을 했거든요. 한 130기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수요가요. 근데 올해는 새로이 설치되는 수요가 한 170기가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2020년이랑 비교했을 때 한 30% 정도 성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되게 좋습니다. 1분기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하고 중국에서 각각 30%, 50% 이상의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작년 5월까지랑 비교해 봤을 때 60% 이상 수요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정부 정책 차원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실제 수요로도 어느 정도 잘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얼만큼이냐가 더 중요할 텐데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보수적인 거랑 공격적인 거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 두 가지 입장에서. 네. 네. 보수적인 거는 사실 저해추 정치에 해당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이만큼의 성장이 나옵니다라는 관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요국 정부 목표를 종합해보면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한 40%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뭐 태양광과 풍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매년 한 260기가 정도가 새로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170기가가 올해 예상되는 수요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올해보다 1.5배 높은 수요가 2035년까지 매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운데요. 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성장성이 결코 낮지 않다라는 거고 조금 더 공격적인 전망치를 보면은 이거는 IEA라는 기관에서 네. 올 초에 넷제로 2050이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을 바꿔 나가고 있고 그 안에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태양광이 무려 620기가씩 설치돼야 된다. 네. 아, 그래요? 네, 이런 공격적인 전망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했음에도 성장성이 충분한데 네. 만약에 정부의 정책 전환 속도들이 조금 더 빨라지거나 아니면 이런 공격적인 전망치들이 맞다라고 하면 수요의 성장세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가파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살짝 돌아와서 이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 내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 하나솔루션이 하고 있는 태양광 관련된 사업은 저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왜 태양광 발전하는 판때기라고 네, 판 해야 있죠. 될까요? 이게 살짝 얹어져 있고. 네, 네네. 맞아요. 그거를 만드는 사업을 아. 하고 있어요. 태양광 그 제품을 만드는 밸류체인을 나눠보면 기초 원재료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이 있고요. 네. 이거를 토대로 웨이퍼를 만듭니다. 그 웨이퍼를 가지고 셀을 만들고 셀을 조립해서 모듈 혹은 패널을 만드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판때기라는 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모듈이나 패널에 해당을 하는데 하나솔루션은 이 웨이퍼를 사와서 셀로 만들고 이걸 조립해서 모듈로 만드는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셀 모듈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모듈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생산 능력이 한 12.4기가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수요가 제가 한 170기가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올해 수요랑 비교했을 때는 한 7% 정도 되는 물량에 해당을 하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주택용 태양광 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 주택용 네. 태양광 시장에서는 점유율 한 25%로 벌써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설 전략이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생산 능력을 늘리지 않으니까 성장성에 제약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하는데 회사가 성장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구조를 조금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셀 모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만 하다가 이제는 발전 사업 내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거는 발전소 매각인데요. 발전소를 매각이요. 네, 지금은 그냥 모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이 발전소를 이제 통으로 매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매출단에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네. 올해에도 한 1기가 전후 정도가 아마 매각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한 15기가 정도 매각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연평균으로 보면 한 6기가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1기가인데 앞으로 매년 6기가 6배 이렇게 성장이 나오는 거라서 네. 단순히 셀모들만 파는 거에서 일단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확장해 있다라는 간다.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긴 그림 혹은 큰 관점에서는 네. 분산형 발전 기반의 VPP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PP라는 거는 가상 발전소거든요. 네. 여기에 분산형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기존의 뭐 화력 발전과 다르게 태양광은 여기저기 설치가 되거든요. 아까 주택용도 말씀드렸지만 각 가정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단일 발전소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 VPP라는 거는 이거를 하나의 단일 발전소처럼 묶어서 일종의 전력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으면 네. 직접적으로 쓰는 시기도 있지만 남아도는 시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네, 잉여 전력은 판매해주고 혹시 제가 부족할 때는 그걸 통해서 조달하고 오, 그거 좋네요. 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랑 ESS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젤리라는 업체를 인수했어요.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듈을 판매하고 있는 고객사들 그리고 발전소를 매각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잠재적으로 이 전력 거래 플랫폼의 고객이 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큰 이 태양광 사업 최근에는 좀 부진한 느낌이 있어요. 연구원님 어떻게 된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부 실적이 좀 좋지 못한 네. 상황입니다. 수요는 좋았으니까요. 사실 수요 측면의 문제는 아니고 원재료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언제요? 네, 원가 부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의 기초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6월에 한 6불 정도 킬로그램당 기록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거의 30불 가까이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원가 측면의 부담이 조금 컸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사업 구조 말씀드리면서 웨이퍼를 사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보다는 사실 직접적으로 웨이퍼 가격이 중요한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오니까 웨이퍼가 같이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하나솔루션의 실적은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3분기부터 수익성이 둔화되기 시작해서 올해 1분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아마 올해 2분기에도 적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게 개선이 가능하다. 저는 가능하다.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2분기가 아마 최악의 국면이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개선세에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폴리실리콘 자체보다는 웨이퍼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웨이퍼가 중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증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올해 태양광 수요가 한 170기가 정도고 작년 네. 대비로 해봤을 때는 한 40기가 정도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웨이퍼 증설은 올해 내년 한 80기가씩 예정되어 있어요. 어머, 가격 떨어지겠다. 네, 그래서 엄청 많은 증설이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변화들이 최근에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2위 업체인 종한솔라라는 중국의 업체가 웨이퍼 가격을 8% 인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스팟 가격에서도 저희가 트래킹하고 있는 가격 지표들에서도 웨이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모듈단에서의 수익성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가 측면의 이야기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격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웨이퍼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셀모듈 가격은 그만큼 못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스프레드가 그만큼 줄어든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셀모듈 가격도 동반해서 조금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크게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의 회복인데 아까 제가 주택용 시장에서 1위 사업자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주택용 시장이 중요한 게 단순히 여기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발전소 즉 유틸리티급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도 비싸고 마진도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보시면은 이 주택용을 설치한다라는 거는 마케팅 직원들이 집을 다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요. 네, 그쵸. 설치위원들이 가서 설치도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있으니까 그게 원활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나가면서 대면 활동들이 재개가 되면서 당연히 주택용 쪽의 수요가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고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택용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니까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쪽으로 제품을 판매해 왔었는데 다시 마진이 높은 쪽으로 수요가 올라오면서 전환이 다시 나타나면 자체적인 어떤 제품 믹스 개선 효과도 같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익성이 부진했죠. 그렇지만 네.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원재료 가격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제품 가격 측면에서 믹스도 개선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해야 될 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여러분 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생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